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상승 전환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미국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유럽과 미국 증시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된 다음에 구글에서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무려 4%대 하락이 발생되었는데 나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계속되는 하락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렇게 장중에 상승이 나오면서 미국 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장중에 이렇게 금융투자도 코스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거기다가 어제는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의 배송업체 UPS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24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237억 달러였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UP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승 중이었으나 장이 개장되자마자 하락으로 출발했고 어제 종가도 마이너스 3.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총 매출이 0.2% 감소한 17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168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0.34%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도 아니고 미국 기업인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들이 이렇게 그냥 개박살이 납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는 실적을 발표하는 족족 주가들이 다 하락이 나오더군요. 펩시코 역시 어제 실적을 발표해서 장 초반에는 실적이 좋아서 상승이 나오다가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0.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때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이 나오다가 상승 반전이 나오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을 보시면 어닝 쇼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지난번 넷플릭스가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떤 이유로 급락이 나왔다?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구독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PC용 게임이라던가 콘솔 게임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모바일 참여 유저도 별로 없고 모바일 수익도 별로 없죠. 한국같이 막 가차로 이렇게 막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준비했습니다. 블리자드의 첫 모바일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 자, 이거는 원래 여러분 PC 버전으로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모바일과 PC 버전을 동시에 출시하고 한국의 배틀그라운드와 다르게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서로 연동이 되면서 지하철에서도 PC용 게임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마이너스 1.27% 하락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미국 주식의 실적이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잠깐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여러분 구글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장이 다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알파벳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59%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하락이 나오는데 알파벳 역시 실적이 잘 나와봤자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분들이 투매를 일으켰죠. 자,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9만원대까지 올라가기 힘든 88,400원까지 빠졌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시 30만원대 복귀가 상당히 힘들어지며 오늘은 28만원대가 장중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이 다 붕괴되고 이제는 27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아직 바닥이 더 남았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월 28일 저점을 한 번 더 깨줘야지 그나마 반등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 후에 발표된 구글의 실적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구글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80억 11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나 증가를 했다. 이 문구를 보시고 와우! 어닝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시장 전망치가 여러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매출을 얼마를 예상치로 잡아놨습니까? 68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의 실적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알파벳 구글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48%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실적 악화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이 끝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보시면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개인만 이렇게 대량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4위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이버를 현금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신용으로 써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매도 치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버가 신저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매도가 별로 없었다가 신저가를 뚫면서 밑에서 내려갈 때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거 주가 밑으로 더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반대 매매 발생하게 만들어서 다 청산시켜버리면 공매도 세력은 무조건 돈 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55조에 인수를 했는데, 트위터를 어떻게 인수를 했습니까? 바로 주식 담보 대출로 트위터를 인수했죠. 자, 주식 담보 대출은 신용과 똑같습니다. 신용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용 증거금이 145%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40%가 하락이 나오면은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점에서 테슬라의 공매도를 친 우리 빌 게이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는데, 이건 과거 게임스톱과 완전히 정반대인 사태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의 공매도를 쳐놨다는 뉴스를 듣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렸던 사건이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주식을 팔아가지고 테슬라의 주가를 마이너스 40%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자, 이거 보세요. 짜자잔! 어제 테슬라는 갑자기 마이너스 12.18%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트위터에 나온 글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저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주식 담보대출 및 테슬라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고, 또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트위터를 인수 못할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전날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는 마이너스 3.91% 하락이 나왔습니다. 와, 역시 빌 게이츠 아저씨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우리 뒤에는 빌 게이츠가 있다. 전기차 쇼 때리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관련 주식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마이너스 1.30%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날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내리면서 코스피 지수도 밀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장중입니다. 장중에 벌써 이렇게 7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환율을 보세요. 1264원입니다. 1264원. 응? 아니 1250원도 아니라 이젠 1264원, 1300원을 가게 생겼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하는 분들 다들 알고 있잖아요. 환차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 본인 주가가 10%가 빠졌어. 근데 본인이 1100원대에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환차익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수익이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매수를 했어. 근데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막 11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했었으면은 그냥 본절에 나와도 얘네는 이미 10% 이상 수익이에요. 아니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막 매수를 하는데, 아니 이걸 왜 자꾸 신용으로 사냐고요.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가 또 하락을 하니까 신용을 털어버렸는데 여기서 털린 신용들이 또 오늘 늘어났어. 아니 지수가 내려가면 신용이 털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한국의 지금 신용잔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100불이 깨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와 국제유가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러시아가 불가리스와 그리고 폴란드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뉴스가 나와서죠. 자,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규제하기 때문에 폴란드와 불가리스 같은 경우에도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우리를 규제하는 국가들에게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보복성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당연히 천연가스 관련주 1등인 GSE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은 2등주인 대성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상한가를 말아버렸죠. 반면 여러분, GSE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16%나 상승이 나왔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종가는 상한가를 말았지만 원래 천연가스 1등주는 GSE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세요. GSE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언제 찍었습니까? 10시 45분에 찍었고 실제로 상한가를 만 시간은 2시 10분이에요. 하지만 대성에너지는 9시 40분에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고 중간에 상한가가 풀렸다가 12시 20분에 다시 잠갔어요. 그리고 쟤네 둘이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후발주자로 한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SH에너지화학 이런 녀석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세요. 중앙에너비스 하나 둘 셋 뿅!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긴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1.54% 하락이 나왔으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4%가 올랐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 게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2.4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에서 흥분하는 순간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을 사거나 어떤 거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오늘 같은 날 인버스나 고버스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는 4월달 초부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된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에는 하방 베팅을 해놓거나 혹은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보고 하방 베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7 정도가 하락이 나왔는데 금융투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는 어제 코스피를 매수했지만 오늘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를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관 투자자는 어제 매수했던 수량의 대부분은 오늘 전부 다 매도하고 튀었어요. 저는 어제 지수가 약간 상승이 나오길래 고민을 했어. 나는 하방 베팅을 했는데 이걸 하루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손절하고 나갈 것인가 막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봐도 여기 저점은 무조건 터치를 하거나 깰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올라간다고 해봤자 여기서 찌질찌질거리다가 다시 한번 빠지겠지. 예, 이 생각에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JP모건 단타 전문이 매수를 해서 얘네들이 다음날 먹튀를 해버리면은 우리 지수가 그냥 빠질 텐데 이런 희망을 좀 걸어봤어요. 물론 기아차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팔았어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또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선동과 손절은 빠를수록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강남에 있는 공유 주방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배달을 잘 시켜 먹지 않아요. 물론 배달료 이슈도 있지만 봄이라서 밖에 나가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는 배달량이 상당히 줄었고 그로 인해서 공유 주방들이 전부 다 폐업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카페 창업이라던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모임을 나가도 갑자기 카페를 차렸다, 뭐 고깃집을 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럴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선동과 손절은 빠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헬스장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코다리 19 바이러스를 보자마자 이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생각해서 아니 거리두기가 시작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나왔는데 그냥 헬스장을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선동을 빨리 당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하나도 없이 권리금도 받고 헬스장을 그만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역의 공유 주방을 그만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판단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제 사람들이 배달에 적응이 돼서 배달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뉴스를 보셔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혹은 쿠팡이츠 배달 어플을 키셔도 콜이 없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콜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저는 이쪽에서 갑자기 주식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카페 창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영업을 만만하게 보고 인테리어 비용이 대충 3에서 4천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소방법 때문에 구조 변경을 하느라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럼 인테리어 업체가 호재가 아닐까 생각해서 한샘의 주가를 보니까 상승은커녕 지속적인 횡보와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근데 소형주인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주가가 오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뭐 테마주고 그런 거여서 보시면 주가가 찌질찌질하지만 뭐 2% 3%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샘과 똑같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발표돼야지 그때서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하락 중이었지만 지금은 상승으로 돌변했고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하자마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고 장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긴 해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장중에 더 빠질 것 같은 종목들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나눠서 3분할로 잡거나 아니면 요 부분 2만원이 깨지고 요 밑에 부분 요런 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밑에 터치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나가진 않았고 일단은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를 9만원까지 끌고 가면서 올릴 건가 아니면 이쪽에서 또 올렸다가 삼성전기처럼 빼버릴 건가, 얘도 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래량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뻑큐하고 있는 이 손가락 모양, 이거 완전 뻑큐하는, 이거 엿먹이려고 지금 이 모양이 딱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재수없어가지고 지금 못 사겠어. 아무튼 여러분 지금
빨려 들어가지 말고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계란값이 폭등했다 해가지고 막 상한가 보내놓고 그 다음날 막 이렇게 15% 20% 빼버리니까 괜히 뭐 상한가 간 종목 급등한 종목 들어가면 그냥 패대기야. 펄어비스 어제 얼마나 올렸습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7%가 상승이 나왔죠. 어제 검은 사막이 일냈다. 펄어비스 중국 출시 1시간 만에 1위. 야, 1시간 동안 1위 한 게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실적 부진이라고 이렇게 막 급락을 시키는데 어제 펄어비스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면은 마이너스 31%입니다. 아니, 중국에서 일냈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공배도량이 너무너무나 수상했는데 와,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래서 지금 막 급등하고 상한가 가는 테마주 아무거나 막 골라잡기 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급락이 나와봤자 2%에서 3%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12%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트위터를 테슬라가 인수하면서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되었고 그 덕분에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테슬라가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는 잘못하다가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LNF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환율이 126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 3개월 전에 주식을 그냥 사놓고 본전에만 있어도 지금은 플러스 10% 이상 수익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인 주식들도 환차익 때문에 수익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존버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도 현금 비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미래소녀님 후원 만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